만약 지금 이 영상을 편안한 집에서 보고 있다면 우크라이나의 숨이라는 도시가 폭발로 찢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아무런 경고도 휴전도 없이 한낮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끊어진다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서방 문명의 구세주를 자처하는 한 남자가 스코틀랜드의 턴베리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농담을 하고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자신에게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다면요. 그 도시의 이름은 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서도 찾지 못할 곳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공습 경고 소리는 침묵보다 자주 들려옵니다. 어린이들은 알파벳을 책뿐만 아니라 이란산 드론인 샤헤드 샤이드의 엔진 소리로도 배웁니다. 우리는 군사지역이나 전략적 목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곳은 시청 건물입니다. 도시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며 이동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공격이 발생한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연기로 은폐할 것도 없이 오직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폭발의 흔적뿐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는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골프장에서 자신의 골프 리조트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에 대해 명상하거나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하거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신 리조트를 홍보하고 고급 골프장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을 가로지르는 이란산 드론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사실 그가 드러내지 않으려는 본성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그의 캐디는 그가 유리한 위치에서 샷을 할 수 있도록 공을 떨어뜨리며 그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이 장면은 그의 트라우저 레그 기법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승리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가 승리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는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대신 숨이라는 도시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트럼프가 미디어나 지지자들에게 퍼뜨리려는 각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우크라이나 거리에서 피와 연기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동부의 하늘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엄마들이 자식을 잃고 그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트럼프에 대해 말하지 않고 수미에 대해 말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주말 아마도 당신이 뉴스의 혼란에서 벗어나 잠깐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다시 연결하려고 했던 그 순간 도널드 트럼프는 다시 한번 투어 중이었지만 표를 얻으려는 투어가 아니라 은폐를 위한 투어였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파일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 트럼프는 턴베리에서 골프카트를 타고 웃고 포즈를 취하며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소음으로 눌러버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떠오를 때의 기억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기분, 혐오와 불신, 그리고 분노, 기억이 나시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자극에 중독된 이 세상에서 그 긴급함은 사라졌습니다. 헤드라인은 바뀌었고 우선순위는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떠했나요? 트럼프는 단지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파일들을 사기라고 불렀고 버락 오바마를 배신자로 몰았습니다. 의회에서 그 문서들의 공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를 휴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보내서 기소된 공범인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면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연방교도소로 변호사를 보내서 미성년자 성매매 네트워크를 운영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의 면책을 보호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설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소문이 아닙니다. 이는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이크 존슨과 같은 정치인들은 맥스웰의 신뢰성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며 그 범죄를 마치 잘못 이해된 사람의 길고 짧은 걸음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축소했습니다. 최근 다시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어린 시절에 이방카 트럼프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 표정은 모호합니다. 그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항상 정치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권력자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트라우마, 충동, 집착들. 트럼프는 항상 절대적 지배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지배 욕구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는 자신만이 보호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할까요? 그가 증거가 다름을 증명할 때조차 말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들입니다. 특히 다른 이미지들과 함께 떠오를 때 앱스타인과의 파티들, 모델 소녀들과의 행사, 치매적인 댓글들, 부적절한 농담들. 트럼프는 그것을 웃으며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불편함은 남습니다. 그 불편함은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마치 쇼 뒤에 더 썩어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그리고 그 쇼가 시작됩니다. 급히 준비된 기자회견들, 모순되는 발언들, 계획된 도망. 유럽연합의 유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회장과의 회담 중 트럼프는 새로운 세금 부과 발표가 앱스타인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농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일련의 경로는 항상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시도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 사건에 대한 스코틀랜드 기자들의 압박을 받은 트럼프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골프카트를 타고 음악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떠났습니다. 마치 반항적인 소년처럼 대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흐르고 있던 음악은 Memories, 시간의 흐름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밈들과는 달리 실제 기억은 편집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 입은 몸에, 억압된 증언에, 아직도 존재하는 문서들 속에, 그리고 그가 도망칠 수 있든 골프장에서 세상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려 하든 진실은 여전히 거기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어리석음을 정상화하는 시스템, 고통을 불신하는 시스템, 범죄를 미디어의 과장이라고 치부하는 시스템, 공감의 다리가 되어야 할 곳에 벽을 세우는 시스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대중은 도덕적 마취 상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농담이 되고 밈이 되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그 마취 상태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전 세상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명확했던 시절, 그 분노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초기의 특징을 지녔는지, 그들이 단순히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로 성장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천히 깊이 있게 우리가 준비한 특별 전자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적 전단지가 아니며 어떤 이상화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윤영이부터 시작해 그들이 걸어온 길, 그들의 야망, 트라우마, 전략, 그리고 모순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구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항상 통제에 집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완전히 지워야만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남자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그는 논쟁이 아닌 주의를 돌리기 위해 이야기를 형성하려 합니다. 그는 답하지 않고 대신 비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그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의 말을 반복하는 군대처럼, 심지어 그것이 터무니없고 비인간적일지라도 그렇게 할 것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조작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정확히 어디서 그 속임수가 시작되었는지 짚어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들은 이제 단지 정치적인 논쟁이 아니라 집단적인 현실 왜곡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란을 주고 피곤하게 만들며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평화롭게 사는 것이 도전이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왜곡된 논리가 제도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한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그를 도전하는 여성들을 대하는지. 힐러리 클린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카말라 해리스 모두 더러운 여성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그가 미성년자 성매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가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그의 도덕적 나침반에 대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도 그 모든 것이 단지 말투라고 생각한다면 리더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의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서들입니다. 그것들은 의도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리는 것은 위험한 영역입니다. 그곳에서 공감은 약점이고 정의는 적이고 진실은 버려집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의 태도는 망상과 도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인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그는 급하게 발표된 무역협정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협정은 앱스타인 사건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연막일 뿐인가요? 그의 대답은 농담이죠.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정에서 절대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은폐하려는 시도와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앱스타인 사건에 대해 스코틀랜드 기자들이 그를 압박했을 때 트럼프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골프카트를 타고 음악의 볼륨을 최대로 올리고 떠났습니다. 마치 대면을 견디지 못하는 고집 센 소년처럼 말입니다. 그때 흘러나온 음악은 Memories, 시간의 흐름에 대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하는 밈들과는 달리 실제 기억은 편집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존재합니다. 피해자들의 상처 입은 몸에, 억압된 증언에, 아직도 존재하는 문서들 속에, 그리고 그가 도망칠 수 있든 골프장에서 세상의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하려 하든 진실은 여전히 거기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어리석음을 정상화하는 시스템, 고통을 불신하는 시스템, 범죄를 미디어의 과장이라고 치부하는 시스템,
공감의 다리가 되어야 할 곳에 벽을 세우는 시스템,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대중은 도덕적 마취 상태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농담이 되고 밈이 되고 잊혀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그 마취 상태에서 여전히 저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전 세상이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명확했던 시절, 그 분노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리더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초기의 특징을 지녔는지, 그들이 단순히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로 성장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천천히 깊이 있게 우리가 준비한 특별 전자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치적 전단지가 아니며 어떤 이상화된 주장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명희부터 시작해 그들이 걸어온 길, 그들의 야망, 트라우마, 전략, 그리고 모순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길을 구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지금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돈이 방법이 될 때,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 될 때 눈을 뜨고 마이크와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통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면 과연 무엇이 일어날까요?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과 기자들 앞에서 일본과 5조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그 협정의 90% 수익이 미국의 금고로 직행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어떤 문서에서도 어떤 일본 당국에서도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도쿄는 이를 부인하고 외교관들은 당혹스러움에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치 진실이 기반이 아니라 단지 집요함만이 필요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단지 거짓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입니다. 허구가 집단적인 마취제로 사용되는 방식, 현실이 아프게 다가오는 시대에 망상이 위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것을 제공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우화입니다. 하지만 그 우화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인공은 언제나 그 자신 결함 없는 영웅으로 보이지 않는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사실에 의해 부당하게 억압당하며 진짜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존재하는 건 단지 말 속에서뿐입니다. 이 우화 속에서 모든 질문은 공격이 되고, 모든 데이터는 조작되며, 모든 반대는 적이 됩니다. 통계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세상에 부과한 세금의 실제 효과에 직면했을 때 그는 숫자로 답하지 않고 빈 감정으로 응답합니다. 그는 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왜 미국 국민이 기본적인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하는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손가락을 세우며 말합니다. 유럽 때문이다, 또는 중국 때문이다, 아니면 그날 아침에 더 편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의 가격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생 일한 당신이 2년 전만 해도 구매할 수 있던 것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딸, 손자들이 고기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더 이상 사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건 왜곡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점은 이 왜곡은 외부에서 발생한 붕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리에 내린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며 이윤을 축적하는 남자, 그곳의 하루 임금이 $2도 안 되는 곳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와 의도적으로 허구를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속임수와 경멸 사이의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배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을 다시 쓰고 결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굴욕시키며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세상은 계속 돌아가지만 점점 더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국제 언론은 일본과의 협정에 대해 공식적인 정의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보도한 것은 2018년부터 이어져 온 민간 투자들입니다. 그들 중 어느 것도 미국 국고에 자동으로 이익을 전달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몇 번이나 부인당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진실은 장애물이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주변에서 만들어내는 부식 효과입니다. 같은 거짓말을 반복하는 대변인들, 급진화된 기초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침묵하는 의원들,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삼키는 외교관들, 모든 것에 지쳐 이제 적어도 그는 생각하는 대로 말한다는 환상에 자신을 의지하는 유권자들, 이들이 바로 이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논리가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파블리즘의 재단에서 사실들이 불태워질 때 상식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 동안 정치적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던 당신의 대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 동료, 친척들과의 만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삼키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까? 그 자체 검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닌 즐기기 위한 분열을 만들어내는 리더십에서 나온 반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국제사회는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와의 공동 투자 발표를 했고 그 중에는 드론 기술과 파일럿 훈련도 포함되었습니다. 독일은 중동에서 인도적 임무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아시아와의 에너지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한 약속이 다음 기자회견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리더십의 공백 속에서 다른 강대국들은 더 빠르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숫자에 대해 허구의 협상을 벌이는 동안 실제 국가들은 실제 협정을 체결하고 상업적 동맹을 재구성하며 달러를 대체할 대안을 개발하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계는 절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도미노로 체스를 두고 있을 동안 세계는 그가 인식하지 못한 채 보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24시간 안에 평화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몇 시간 안에 끝내고 글로벌 충돌의 위험을 강력하고 확고한 전화 한 통으로 없애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졌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갈등의 수는 늘어났고 피해를 입은 지역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어느 곳에서도 트럼프가 실제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사가 기적을 약속하는 동안 현실은 폭탄으로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은 프레아 비해아 지역의 국경 근처에서 일어난 군사적 도발로 인해 폭발했습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 격화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교적 무시와 지역 조약의 버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자국의 동맹과 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강대국의 리더십 공백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하에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된 또 다른 지역은 카슈미르입니다. 올해 2월 인도군의 군사 호송대가 테러 공격을 받아 즉각적인 보복과 공습이 이루어졌으며 2019년 이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군사 동원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는 또다시 악수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수도 없었고 대화도 없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외교적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이모지와 애국적인 해시태그로 얕은 게시물을 올리며 불이 나고 있는 마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가자입니다. 인도적 지원을 보내야 한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는 물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적 통로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그 지역에서 활동 중인 수십 개의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보낸 6천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그가 화가 난 이유는 칭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들의 비극이 그의 상처 입은 자에 관한 것인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정부와 공연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공연으로 변할 때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단지 배경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아이들이 묻히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닌 자신의 이름에 대한 찬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슬픔,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에 대한 연민이 아닌 친근한 헤드라인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 남는 질문은 간단할 정도로 불편합니다. 그는 결국 누구를 위해 통치하는 걸까요? 평화를 약속하는 글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고 그와 함께 효과적인 문구와 편집된 비디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교적 임무에 대한 지원 철회, 인도적 기관들의 예산 삭감, 지역 강대국들과의 다자간 대화 방해, 외교가 학교 운동장에서의 싸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허위 정보는 난무했습니다. 4월 트럼프의 아들 중 한 명이 게시한 비디오는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영상은 미국 군대가 가자 지구를 지나가면서 호송하는 인도적 지원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영상은 편집된 것이었고 2017년에 유엔의 작전에서 촬영된 오래된 이미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상은 4시간 이내에 독립된 기관들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원본 게시물은 2천만 번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미 발생한 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략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행 세계, 진실이 선택사항인 나라, 클릭이 중요한 곳,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곳, 그리고 이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방치.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방치. 이 국제적 약속에 대한 방치. 권력과 책임 사이의 기본적인 계약에 대한 방치.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에서 폭력 사태가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긴급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고위급 대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그건 그들 문제라고 말하며 정당화했습니다. 정확히 그 말입니다. 그들의 문제. 마치 야만적 행위에 우편 번호가 있는 것처럼, 마치 전 국민의 고통이 지역적인 문제인 양 인간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의 갈등, 중동의 폭격, 먼 이웃들 사이의 긴장이 당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리감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서의 위기가 뉴욕의 증시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흑해에서의 외교적 난항이 당신 집에 오는 정의 요금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가제서의 공격이 여기 지금 지역의 기업들과 일자리들을 지탱하는 수출 협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 시민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지난 몇 년 동안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미국의 부재는 자유, 인권, 조약의 온전함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는 강대국들의 부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공백은 동맹국들이 아닌 독재적인 정권들이 채우고 있으며 이제 그들은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노선, 새로운 동맹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실제로 그 협상을 이끌어야 할 남자는 애국적인 마스코트들과 함께 비디오를 찍고 정치적 적들에 대한 농담을 하며 과거에 대한 음모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약속했던 그가 결국 불안을 가져왔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했던 그가 지나간 자리에 쟤는 잿더미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언젠가 민주주의라고 불렸던 것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복수의 논리로 운영되는 관료 시스템, 편집증에 의해 먹히고 이제는 헌법을 따르는 척조차 하지 않는 정부에 의해 승인된 시스템. 트럼프는 권력을 되찾았지만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위해 만든 기계는 마치 음산한 시계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ICE, 이민세 관단속국는 전례 없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국경을 다루는 기관이 아니라 내부 억압의 팔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전 ICE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과 관련된 헤드라인에 등장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불법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시위자들, 언론인들, 활동가들, 교수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표명한 공무원들이 감시 목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해커들이 이러한 목록을 공개하며 이론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임을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휴대폰 추적, 도시 카메라에서의 얼굴 인식 사용, 애국심을 저해하는 자들에 대한 예방적 차단을 요청하는 내부 알림들. 누가 애국심을 정의합니까? 트럼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보좌진 복종적인 의원들, 그의 이미지를 반영해 기관들을 재구성한 어두운 컨설턴트들이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갑자기 국가의 역할이 시민을 보호하는 것에서 권력을 시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저 사라진 누군가를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반복됩니다. 밤늦게 전화가 옵니다. 그 사람은 급히 뭔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웃 카메라에는 정부 차량들이 비정상적인 시간에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힙니다. 구속영장이 나가고 긴급 명령으로 개인의 권리가 중단되면서 법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법적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계속해서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정상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손을 들고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두려움, 소셜미디어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그 이름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두려움. 자가 검열은 어떤 법령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감시하고 웃기지 않은 농담에 웃으며 자신이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트럼프 체제 하에서 마치 모든 것이 상품처럼 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는 이 공포의 분위기를 밈과 제품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는 두려움을 활용해 자유를 팔고 애국심을 팔고 용기를 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저항은 비겁하다 또는 자유는 복종으로 얻는다 와 같은 문구로 포장됩니다. 그 뒤집어 놓은 세상은 매우 잔인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종이 힘의 상징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성숙의 상징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적을 없애는 것이 단지 힘든 게임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게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라스베가스, 쇼와 도박,
과잉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이 새로운 논리 아래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불빛과 약속에 익숙했던 도시가 이제 카지노를 비우고 호텔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국인들 자체가 도시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정신을 죽였고 두려움은 추진력을 죽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1990년대부터 라스베가스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제국을 건설하려 했고 실패했습니다. 돌아왔고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더 큰 현상의 가장 눈에 띄는 상징일 뿐입니다. 내부에서 마르는 도시들, 문을 닫는 비즈니스들, 계획을 멈추는 사람들. 왜냐하면 정부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집니다. 마치 이 나라가 일상적인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 신뢰, 예측 가능성, 소속감을 서서히 분해하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힘의 공연이 들어섭니다. 제도들이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연입니다. 헌법은 가면으로 변하고 국가는 인민이 아닌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이 다른 나라들은 지켜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무역협정을 재구성하며 미국을 제외시킵니다. 캐나다는 인도와의 양자협정에 서명하며 미국의 중재를 배제하는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멕시코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례 없는 협력을 시작합니다. 미국 달러는 이제 글로벌 안정성의 상징이 아닌 의심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공연을 합니다. 그는 아무 근거 없이 테러 공격에 대해 암시하는 인터뷰에 참석하고 기자들을 외국의 스파이라고 비난합니다. 일부 미국인들은 자국을 미워해서 추적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당의 누구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반대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재선이 아니라 복종과 두려움으로 구축된 권력 구조의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말해졌고 모든 조각이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다가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은 이 탭을 닫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스크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침묵, 산만함,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면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동으로 살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워도 여전히 대화를 믿는 당신의 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경멸하며 듣더라도 설명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중을 가지고 의견을 다를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피곤함 앞에서도 계속해서 주장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인 확신만 있는 곳에 의문을 심을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세상의 실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현대 지구 정치의 방향을 직접적 또는 은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들의 전자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리더들, 상반된 맥락에서 형성된 두 인물이지만 그들의 여정은 점점 더 결정적으로 지구의 운명 속에서 얽혀갑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숨기며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이고 맥락적인 전략적 이해를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페이지들은 당신의 시간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당신이 이 불편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입니다. 이 영상에서 뭔가 달리 느껴졌다면 고요하게 묻히지 않도록 하세요.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채널을 구독하세요. 댓글을 남기세요. 이 내용을 여전히 내면에 살아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깨어있는 의식에서 다른 깨어있는 의식으로. 작은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지만 울려 퍼지는 것처럼 잊혀지지 않으려는 진실에서.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다음 단계의 시작일 뿐입니다.